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황입니다. 네, 박수 다시 한번. 네, 저는 이제 19기 감정평가사고요. 제1감정평가 법인에서 있습니다. 한 17년 됐고요. 지금 지난주에 시험이 36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37회 대비하셔가지고 하시는 건데, 사실 제가 한 10년 전까지는 이 스터디를 참여하다가 작년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는 올해 스터디 진행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미지근한 편입니다. 어쨌든 오늘 뭐 그렇게 그냥 상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먼저 이제 스터디는 왜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서 왜 스터디를 따로 하느냐, 이 이야기인데요. 스터디는 모강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보고 첨삭 받으시면서 이제 피드백을 가시는 건데, 연기 스터디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은 이거예요. 못 쓰는데 연기 스터디, 일기 스터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스터디를 참여하지 못하고요, 답안을 못 써서 참여하지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예를 들어서 토익 시험, 그러니까 LC, RC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스피치가 되나요? 안 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쓰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논술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쓰는 연습, 모의고사를 통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출발을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잘 쓰는 것과 못 쓰는 것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반드시 필요하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결국은 걸음마부터 시작하셔야지만 시험 직전까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쓰는 연습을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답안을 쓸 수가 없다입니다. 그나마 실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숫자로서 표현하면서 답안을 써보신 경험은 있습니다만,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써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안 써져요. 왜 안 써지냐?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2차 시험은 내공, 실력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글쓰기 능력, 그리고 문해력이 더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아도 열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르쳐줘서 열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면 열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터디에서 쓰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론 법규에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론 법규를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못 쓴다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오픈북을 해서라도 내가 글짓기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답안을 채울 수가 있고, 100분 안에 20페이지의 답안지를 쓰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마지막 학기, 제가 10년 대학 다녔습니다. 마지막 학기에서 이제 전공 과목 시험을 보는데 논술형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키워드들만 딱 써봤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논술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 주에 교수님 저를 불렀어요. 본인이 30년 교수하면서 이렇게 풍부한 글을 쓰는, 이렇게 이해도가 높은 답안은 처음 봤다. 대학원으로 오지 않으련? 다 거짓말 썼거든요. 이게 간평 2차 시험을 통해서 늘어난 어떤 구라, 키워드 2개만 알아도 2페이지를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결국 쓰기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터디라고 하니까 왠지 그런 거잖아요. 스터디는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
스터디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스터디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피드백을 받고 멘탈이 졸라 나가요. 매주 힘들어요. 그런데 다시 그 다음 주에 기어 나와야 됩니다. 또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근데 그 고통의 끝이 나면 결국은 합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스터디에서는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리고 시간 관리 훈련한다. 최종적으로 100분 안에 100점이라는 20페이지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내년 시험 직전까지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7월이 시험이라면 6월까지도 100점을 다 못 쓸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다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 단연차가 무서운 것은 이런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단연차들이 내공이 진짜 깊으냐? 내공이 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쓰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더 하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연차의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창의적인 좌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시간이 느린 것이지 실력이 느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쓰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국 이 채점과 피드백,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객관식에 대한 채점은 1번, 3번이 정답이다 하면 내가 채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관식 논술시험은 내 상대적 위치가 어디에 향해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점수가 몇 점이라는 것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우리 하우패스가 1등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미끄러졌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우패스는 최소한 1등은 아니어도 최고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패스의 문제를 풀고 하우패스 스터디에 참여하신다면 그냥 다른 학원의 자료에 기웃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우리 자료에서 다 나오고 다른 학원 자료들은 틀린 것과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원이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하우패스의 프라이드고, 뭐 이번에 또 프라임하고 같이 되면서 훌륭하신 강사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욱 강력해진 우리 하우패스 스터디를 감히 자랑드릴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큰 대형 학원은 애슐리 같은 그런 뷔페지만 우리 하우패스는 오마카세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뭐 단지 우리가 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이 강사들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계속 강의를 해오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학원만큼 강사들이 수험생들과의 스킨십을 가지고 친밀하게 지내는 학원이 거의 없는데 왜 이걸 활용하지 않으실까? 오셔서 질문하고 피드백 받고 내 답안지를 채점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봐달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진정한 스터디의 역할입니다. 스터디에서 강의하고 가는 강사는 필요 없어요. 강의는요,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쓰러운 거지 기본 강의 내용을 들으러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웃겨요. 이게 나보다 못 쓰는 사람들의 답안을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나보다 잘 썼다는 답안, 점수가 잘 나오는 답안을 보시면 이게 왜 잘 쓴 거지라고 못 느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이 잘못된 것을 느껴야지만 메타인지라고 하죠. 공부에서 가장 필요한 건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찾아갖고 그것을 타겟팅해서 공부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 객관식은 내가 틀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틀린 논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차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 틀린 것들을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더 스킨십이 필요하고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솔직히 하우피스 실강을 듣는 그러니까 인강은 빼고 실강을 듣는 수험생들이 스터디에서 보통 이제 100명 내외이긴 합니다. 예, 뭐 인강까지 다 합치면 많아지긴 하지만 그 100명 안에서 사실 질문하러 오는 사람, 피드백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매주 10명도 안 됩니다. 너무 편해요. 일찍 집에 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강편이 끝나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질문 받는다고. 기본 강의, 지금 내년 대비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하우패스에서 스터디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강사하고 친해지는 것들. 물론 이제 강사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익스트림 T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는 최선을 다해서 F인 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하우패스 스터디를 활용하신다면 이런 것들, 강사와의 스킨십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정말 퀀텀 점프 바로바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우패스는 강사들이 첨삭을 다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참여를 해서 많은 답안을 직접 첨삭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통 다른 학원들은 채점 팀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채점 팀장들은 채점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할 수는 있는데 많은 경력을 통해서 피드백을 완벽하게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사들이 직접 첨삭에 참여해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강사들에게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정도의 첨삭 내용들을 받으셔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틀렸다, 찍찍 긋고 그냥 1점이야 이런 식의 채점으로는 스터디의 역할을 다 못한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강사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다 고쳐드리는 겁니다. 실무였고요. 이런 거 이렇게 막 쳐놨는데 글씨가 되게 조그맣게 나오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정도의 첨삭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강사가 첨삭에 참여해야 되는 것은 수험생이 받게 되는 피드백도 중요하지만 강사가 첨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스터디 참여 인원들의 실력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평에서 지난주는 이런 것들 잘 쓰셨고 못 쓰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채점 후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강사가 채점에 참여함으로써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뭐 모든 학원이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좀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카테고리에서 그런 단원에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쟁점을 다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우패스는 조금 강사분들 특히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현실의 트렌드에 입각한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지만 이번에 나오면 이런 거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통해서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적중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직접 첨삭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의 특징이 이제 독종 관리반이라는 게 있죠. 사실 이제 독종이라는 거는 스터디를 위해서 태어난 거긴 한데요.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스터디는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걸 하죠. 모의 문제를 제공하고요.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고요. 첨삭 받으시고 강의를 해설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설해드리고 2차 시험, 뭐 1차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2차 시험에서는
주어진 100분을 어떻게 나눠서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꼭 1번부터 풀 거냐. 아니다. 1번을 제일 뒤에 풀자. 1번은 40점이면 4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얘는 50분 안에 풀겠다. 4번은 10점이지만 3분 안에 풀겠다. 이런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전략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연습해 가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전체 성적표, 등수까지 다 오픈됩니다. 독점관리반 만족도가 높대요. 출석 많이 하면 많이 합격한대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독종이 생겨난 본질적인 출발점은 이거예요. 연기 일기 스터디를 참여하는데 도저히 특히 이론 복규는 뭘 공부해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병행하는데 1차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시간의 배분, 1, 2차의 시간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실무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론 복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독종관리반이긴 합니다. 물론 선택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매일 아침에 8시에 부르잖아요. 그죠? 일단 공부는 루틴이 중요하고 수험생의 가장 기본 덕목은 절대 공부 시간 확보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고민은, 그런 사람들의 고민은 공부를 안 해서 고민인 거지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다 변명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나오면은 사실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것은 쉬워요. 중간에 집에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후에 밥 먹고 집에 가야지. 그런 사람 잘 없을걸요. 일단 방에서, 집에서 나오면 저녁이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독점관리반을 만드는 것이고, 뭐 저 혼자 이야기해주는 수식어인데 업계의 최고 미녀 오늘 안 왔어요? 네, 다행히. 네, 황혜라 평가사가 이제 매일 상주하면서 이런 독종을 관리해드리고, 독종에서는 이제 실무는 시험 문제를 푸시고 간단한 강평 말씀드리고, 이론 복규는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고 암기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독종 이런 거다. 학습 방향, 일간, 주간, 월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1, 2차 효율적인 시간 배분 문제, 다 개별적 면담을 통해서 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공부 방법, 그다음에 수험 생활 전반에 걸쳐서도 독종의 황현아를 활용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다 다 부수적인 이야기이고요. 독종이 역할을 하는 것은 두 가지다입니다. 연기, 특히 연기 일기 스터디에 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수험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 정도고요. 사실 뭐 본인이 계획을 잡고 또 성실하게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독종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학원에서 뭐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사실 본인 관리가 잘 되면 남이 관리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건데, 그죠?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독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터디 전체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우패스는 이제 7월 19일 날 개강을 해서 내년 시험 직전까지 7월 초까지 연기부터 4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10, 8, 6, 6 총 40회를 합니다. 물론 전체 주수는 한 45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명절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정리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누적된 진도들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도 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따로 별도의 특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특히 이제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시리법이 다 100점씩 출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못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무 이론 법규 시험을 보고 실무 이론 법규 강평을 하는데요. 실무는 일단 시간은 100분을 드리고 문제는 80점에서 90점을 드립니다. 괜찮겠어요?
50점만 푸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론 복귀는 70분인데 연기에서는 60점 분량을 드려요. 예. 주로 설명하시오 정도의 내용들을 쓰실 거고, 특이사항은 강평에서 연기는 실무는 강평을 100분 합니다. 원래는 6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연기 스터디에서 실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이론적인 체계를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 체계는 잡아드리긴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시험에서도 연기에서 다뤘던 쟁점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실무는 문제 분석의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문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문제 분석을 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삼방식과 타당성 파트 그리고 물건별 보상에 따라서 문제 분석을 하는 루틴들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마다 또 문제 자료마다 가지고 있는 논리적 연계성이 있어요. 얘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100분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문제 분석 강의를 그냥 기본 강의 편에서 따로 드렸는데 작년부터는 문제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스터디에서 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진행돼서 이제 7시에 끝나는 걸로 잡아놨고요. 스터디 목표, 개념적 정립, 문제 분석의 루틴을 위한 문제 구성과 강평, 뭐 기본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뭐 뻔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는데요. 개념을 정립한다, 기본을 쌓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해한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했잖아요. 그거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또 쓰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했던 점,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물론 이제 이론 복귀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쓰시게 될 텐데 실무는 기본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쉬운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도 기본이라면 정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에서는 개념을 정립해 드리는데 기본 강의에서 그냥 했던 내용들을 정립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개념을 타겟팅해서 정립해 드립니다. 그게 올해 시험에 전부 출제됐습니다. 뭔가 좀 약 파는 사람 같은데 오늘. 제가 설명이 잘 안 나오거든요 원래. 근데 다들 안 한다 해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강사석입니다. 일단 먼저 이제 우리 실무는 김승현 평가사하고 제가 한 라인으로 들어가요. 한 라인, 그러니까 선택형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기에서는 김승현 평가사가 보상편에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1기 가면 스위치를 해서 연기 3방식은 제가 하지만 김승현 평가사가 이제 1기에서는 3방식을 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갈 거고, 그래도 제가 앞단 3기까지는 더 많이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근데 4기에서는 이제 김승현 평가사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김승현 평가사 오셨는지 모르겠네. 본인 자랑 졸라야 될 텐데. 근데 김승현 평가사의 장점은,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평가를 한 30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3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굵직굵직한 걸 하다 보니까 수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기업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또 기업체 평가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현업의 트렌드는 김승현 평가사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김승현 평가사는 1년에 300건 하거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쟁점들은 제가 많이 맞췄지만 문제의 트렌드는 어떤 형태들은 또 김승현 평가사가 많이 맞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었고, 이론 복귀는 선택인데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이 라인, 핫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최명근 평가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내공은 있는 새끼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조명진 평가사님은 명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공대호 변호사는 업계 유일의 평가사이자 변호사죠. 예, 평가사는 저하고 동기고요. 예, 변호사는 로스쿨 2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판례나 업계 이슈에 대해서 강하신 것 같고, 손발에 오르듭니다. 좀 그렇지 않나? 예. 실무보다 좀 잘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김승현 평가사 오셨으면 잠깐 인사드릴 텐데, 이제 강사별로 인사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김승현 평가사님, 네. 여기 현업의 깊이, 수험의 명료함,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긴 하죠. 네. 이거 인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한 십몇 년 전 사진이어가지고 많이 다르죠. 네. 업데이트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무가 제일 어려우니까 실무 좀 보시고 잘할게요. 많은 지식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지 말걸. 이걸로 인사하고 가요. 요거는 주차 지도표인데 뭐 강의에서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8, 9, 10주차는 김승현 평가사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제가 들어오고요. 5주차는 김승현 평가사가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중간에 8월 23일은 정리주간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스터디가 없는 주거든요. 이론, 재문가 평가사님 인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잡아? 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스터디 준비는 연기 활용하시면 그 매 주차 나오는 문제를 해체해서 황현아 평가사가 그 지도를 해줄 거고, 만약에 연기 독종을 안 하시면 문제에 관한 그 논점을 다 선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번 주차 개강하는 문제도 이미 저희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이미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논점을.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평은 내용적인 측면은 원래 스터디에서 다루는 게 아닌데, 연기는 이제 제일 처음 진행되는 스터디이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하고 문제 분석에 관련된 것들을 두 개 다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스터디가 이제 끝나고 나서 첨삭과 채점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첨삭 폼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폼 자체는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폼이기 때문에 아마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첨삭하는 답안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답안을 뒤로 갈수록 제가 채점과 첨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에 합격해서 지금 강의는 이제 3년 차고요. 저는 일단 제가 첨삭해드리고 그리고 채점평 쓴 거를 토대로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저의 강의를 듣기 전에 비해서 어찌됐든 한 뭐 40점, 뭐 40점도 안 되는 점수에서 55점 이렇게 달성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답안지 보는 눈이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득점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저는 감이 있다고 뭐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시험 끝나고도
저 같이 따라와줬던 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저 덕분에 요번에 이론 그래도 잘 썼다고, 잘 본 것 같다고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점 정도 받게 쓰셨네요 하면서 복귀한 거 보내주시면은 또 바로 점수도 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것은 앞에서 강의만, 그러니까 내용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매번 1년 내내 말씀드리는 게 질문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질문을 저는 주로 카톡으로 받는데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합격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5년 차로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5년 차로 합격을 했던 이유는 저는 공부를 혼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없고 공부도 그리고 집에서 했었어가지고 좀 학원가에서의 뭐 들리는 정보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혼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불합격을 할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태나 그런 공부의 수준 이런 게 왜 그 상태가 되었고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저는 저 혼자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왔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되게 성심성의껏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보다 이렇게 마냥 앞에서 수업 내용 가르쳐주는 강사 이렇다기보다도 좀 그냥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먼저 합격한 그냥 합격자로서 좀 친근하게 저한테 먼저 많이 다가오시면은 저는 진짜 성심성의껏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저한테 많이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법규고요. 예. 공대호 변호사님,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공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법규는 하나씩 이제 강사하고 교감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리법 세 가지 과목이지만, 그래도 12월까지는 이제 실무를 먼저 다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무의 무게를 두고 이론 법규, 특히 법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스터디 때 되게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 출제되는 쟁점들, 그 다음에 문제 뭐 이런 부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좀 해 오셔서 토요일에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셔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데, 예? 예. 그리고 좀 많이 좀 빨랐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강사들은 인사를 드렸고요. 뭐 뒤에서 이제 운영 안내하고 상담 말씀드릴 텐데, 뭐 상담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오늘 상담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요일 날 오후에 한번 올 생각입니다. 학원으로. 네,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언제든지 스터디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전화 주셔도 되고 하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하고도 많이 상담해 보시고, 그 상담이 꼭 공부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더라도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더라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상담 준비하러 갈 거고요. 나머지 운영 안내는 우리 팀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